자기 복을 걷어차버린 사내.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혼자 사는 사내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연복이로 이제 겨우 12살이었습니다. 연복이는 역병으로 인해 한꺼번에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끼니를 해결하는 것에 감사하며 살던 가난한 살림이었는데 예기치 않았던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어린 연복이에게는 크나큰 슬픔이고 고통이었습니다. 연복이의 앞으로 펼쳐질 삶은 너무도 힘들 것이 뻔했지요. 가난한 연복이는 부모님의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이웃 어른들의 도움으로 한적한 산자락에 부모를 엄토를 해놓았지만 어서 양지 바른 곳을 찾아 제대로 장례를 치르고 싶은 것이 연복이의 절실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도 가진 것도 없는 연복이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연복이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꽤 영리했습니다. 서당을 다니고부터는 공부에 재능이 있다며 훈장 선생님에게 칭찬을 자주 들었었지요. 그래서 연복이도 자연스레 공부의 뜻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글 공부는 둘째치고 먹고 사는 일에 목을 매야 할 판이 되었습니다. 뒷바라지 해줄 보호자가 없으니 말입니다. 연복이는 밤이 찾아오면 휑한 방 한가운데에 혼자 누워 울었습니다. 불쌍한 연복이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편 이런 연복이를 누구보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연복이가 다니는 서당의 훈장 선생이었습니다. 연복이의 부모는 가난을 자식에게 대물림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없는 살림에도 연복이를 어렸을 때부터 서당에 보냈었지요. 그리고 훈장 선생이 생각할 때도 연복이가 공부만 꾸준히 한다면 대성할 수 있는 인재로 보였기에 연복이가 처한 상황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훈장 선생은 연복이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지 밤낮으로 고민하다가 일단 연복이 부모님의 장례부터 마무리를 지어줘야 연복이가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지요. 풍수에 일가견이 있었던 훈장 선생은 시간이 날 때마다 연복이 부모의 묘를 쓸만한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훈장 선생은 드디어 명당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묘를 쓰기만 하면 삼정승 6판서가 날 자리였지요. 가까운 곳에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었구나. 잘 되었다. 훈장 선생은 연복이를 데려가 그 묘자리를 알려주었습니다. 연복아, 여기가 좋은 묘자리일 듯 싶구나. 그런데 이 땅에는 조건이 있단다. 조건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장가를 늦게 가야 한다. 많은 것을 이루고 난 후에 혼인을 해야 이 자리의 복을 네가 가져갈 수 있다. 공부도 더 해야 하고 과거 시험에 급제도 하고 또 관직에도 오르고 자리를 잡으려면 아무리 빨라도 30 전에는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되겠느냐? 선생님, 제 처지에 무슨 장갑니까? 저는 공부하면서 먹고 살기도 팍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렇지. 알았다.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게지?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마을 어른들 따라서 농사일을 도와드리고 품삯을 받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 길은 그것뿐이니까요. 그래. 책을 손에서 놓지 말거라.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다 잘 될 것이다. 훈장 선생은 한편으론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명당 자리가 자칫 불운을 줄 수도 있는 자리였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연복이가 강한 의지로 잘 살아간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기에 굳이 다른 말은 덧붙여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훈장 선생은 자신의 돈을 들여 일꾼을 사서 그 자리에 연복이 부모의 묘를 쓰고 장례를 잘 지내주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연복이가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연복이는 학문도 제법 깊고 인물도 훤칠한 사내가 되었지요. 이제는 산에서 나무를 해 장터에 내다 팔아 그것으로 밥벌이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밤에는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말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복이네 옆집 작은 기와집에 누군가 새로 이사를 왔습니다. 가족은 20살쯤 되어 보이는 처녀와 그녀의 아버지, 이렇게 단 둘인 것 같았습니다. 연복이는 그 처녀에게 관심이 갔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그녀만큼 예쁜 여자는 마을에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옆집에 사는 처녀의 이름은 장옥이로 양반 집안에서 곱게 자란 규수였습니다. 엄청난 대갓집까지는 아니었으나 먹고 사는 걱정은 할 필요 없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건강이 몹시 좋지 않은 상태였고 사실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 이곳으로 이사한 것이었습니다. 고향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한양에서 이 시골 마을로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몸이 쇠약한 장옥이 아버지는 거의 하루 종일을 방에 누워서 시간을 보내야 했기에 집 안팎의 크고 작은 일들은 장옥이가 모두 처리했지요. 연복이와 장옥이는 그저 오다 가다 한 번씩 마주치는 정도였고 남녀가 유별하니 물론 가까이 지내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고단함은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연복이가 한 번씩 나무를 해다가 장옥이네 집 문 앞에 놓아주고 오면 장옥이는 혼자 사는 연복이를 위해 그의 집 툇마루에 음식을 놓고 오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서로 도움이 되어준 것이었지요. 세월은 흘러 석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매일 병석에 누워있던 장옥이 아버지는 장옥이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인사라도 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딸 장호가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너부터 먼저 시집 보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해서 너무 미안하구나. 너 혼자 두고 떠나야 하다니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하거라. 장호가 세상 사는 거 별거 없다. 너를 위해주는 사람 만나서 서로 믿고 아껴주며 살면 된다. 짝 없이 혼자 사는 삶은 너무 외롭고 힘드니 꼭 좋은 사람 만나서 혼인하거라. 아버지, 그리고 다음 날 장옥이 아버지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옥이는 슬픔 속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오랜 동안 아버지의 병수 바라는 것이 어찌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아버지와 영원한 이별을 하는 것보다 더하지는 않았을 테지요. 연복이도 장옥이의 슬픈 얼굴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그런 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연복이는 용기를 내어 장옥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장옥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너무 슬퍼 마십시오. 이런 말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낭자의 그 슬퍼하는 얼굴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순 없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왔소. 나도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었소. 하지만 어떻게든 살아는 집니다. 아니, 생각보다 살만합니다. 주변에 고마운 사람, 좋은 사람이 많으니 너무 슬픔 속에서만 있지 말고 밥도 잘 챙겨 먹고 힘을 좀 내시오. 예쁜 꽃도 보고 화창한 하늘도 보고 반짝이는 강물도 보면서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사십시오. 그리고 혹여나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부르시오. 늘 대기하고 있을 테니 말이지요. 암튼 난 이만 나무하러 가겠소이다. 나무 필요하면 말하시오.
연복이는 그렇게 틈만 나면 장욱이를 찾아가 밥은 먹었는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나무도 해서 갖다 주고 그러다 한 번씩 장욱이네에서 밥을 얻어먹기도 했지요. 그렇게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석 달 후 두 사람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외로운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기로 한 것이지요. 연복이는 훈장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연복이를 아버지처럼 보살펴준 유일한 사람이었으니 당연히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한 것이었지요. 그래, 연복이 왔느냐? 별일 없지? 어찌 공부는 잘하고 있느냐? 저 말씀드릴 것이 있어 왔습니다. 선생님, 저 장가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갑자기 뭔 소리냐? 연복이의 예상치 못한 말에 훈장 선생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놈아, 장가는 관직에 오른 다음에 천천히 들겠다고 말하지 않았더냐? 갑자기 뭔 혼인을 하겠다고 일이 찾아온 게야. 안 된다. 예쁘고 맘씨 좋은 낭자를 만났습니다. 저의 천생연분입니다. 아니 이놈아, 천생연분이고 뭐고 내가 괜히 이러는 게냐? 네가 잘 되려면 장가를 늦게 가야 한다고 말했던 거 설마 벌써 잊은 게야? 부모님 묘자리에 대해서 내가 그리 일렀거늘. 그땐 네가 장가갈 처지도 안 되고 공부도 해야 하니 늦게 갈 것이다 라고 하여 구구절절 덧붙여 얘기하지 않았다만 내가 말한 대로 그 묘자리는 삼정승 육판서 자리이기도 하지만 가족과 떨어져 혼자 외롭게 사는 자리이기도 하다. 연복이 네가 장가를 늦게 가게 된다면 정승도 되고 불운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인데 또다시 외로운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른단 말이다. 그동안도 외롭게 살아온 네가 그래야 되겠느냐? 아니, 어찌 그리 불길한 말씀만 하십니까? 제가 당장 혼인한다면 정승도 못 되고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지도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래, 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게야. 그동안 힘들게 공부해온 것도 다 헛것이란 말이다. 다만 네가 받을 수 있는 복을 네 자식이 대신 받게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니 생각을 고쳐먹도록 해라. 장가는 나중에 가면 되지 않겠어? 연복이는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저도 행복한 가정을 빨리 이루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꾸린 가정을 지킬 겁니다.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부끄러움 없이 착하고 성실히 살면 운명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 자손들이 저로 인해 흥할 수 있다면 그것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훈장 선생은 연복이를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연복이와 장욱이는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날 밤이 되었지요. 연복이는 장욱이에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뭡니까? 내가 사실 예전에 마을의 이웃분들과 훈장님 덕분에 좋은 자리에 부모님 묘를 썼소. 그런데 그 자리가 삼정승 육판서가 날 명당이라고 하오. 다만 내가 일찍 장가를 들면 정승, 판서는 고사하고 잠깐 가족을 이루다가 오랫동안 이별하게 될 운명이라고 하네. 선생님께서 정확히 보신 거라면 우리는 백년해로 할 수 없을지도 모르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당신을 외롭지 않게 끝까지 지킬 것이고 기어이 당신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오. 연복이와 장욱이는 서로에게 누구보다 애틋했습니다. 연복이가 혼인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장욱이가 살던 집에서 신혼을 보냈지요. 그들은 어느 때보다 행복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위태롭고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하고 깜깜한 밤이었지요.
연복이는 사랑방에서 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무슨 발소리 같은 것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니,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소리지? 설마 도둑인가? 내가 사는 집에 도둑도 다 드는구나. 혹시나 도둑이 든 것인가 싶어 연복이는 큰 소리를 내어 쫓아낼 요량으로 방문을 스르르 열고 밖을 내다보았지요. 어두운 마당 한가운데 무언가 커다란 것이 서 있는 듯했습니다. 자세히 보려고 눈을 찡그리며 고개를 내밀어 보았더니 에그머니나 세상에 집채만한 호랑이가 연복이를 노려보고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연복이가 깜짝 놀라는 순간 호랑이는 연복이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 포악한 짐승은 거침없이 연복이를 물고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연복이는 비록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처지였지만 정신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어떻게든 살 방도를 찾고자 했지요. 호랑이는 연복이를 등에 올려놓고는 바람같이 달려나갔습니다. 삼나무 받치고 쌀이 받치고 숲을 지나고 들을 건너 밤새도록 연복이를 업고 달렸습니다. 도대체 몇 리를 달려온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연복이의 몸은 호랑이 발톱과 이빨로 인해 이미 피투성이었습니다. 높은 산 위에 해가 불구스름하게 떠오를 때쯤 호랑이는 어느 깊은 산골짜기에 절벽 밑에 있는 굴 앞에 연복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딱 봐도 그곳은 호랑이 굴인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굴 속으로 들어간 호랑이는 새끼 대여섯 마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새끼 호랑이들에게 사냥 연습이라도 시키려는 듯 뒤로 물러나 앉아 구경을 하고 있었고 새끼 호랑이들은 연복이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벼랑 위에서 이 광경을 무언가가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커다란 독수리였습니다. 독수리는 어미 호랑이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거꾸로 쏟아지듯 벼락같이 내려오더니 새끼 호랑이 한 마리를 눈 깜짝할 사이에 낚아채 날아갔습니다. 깜짝 놀란 어미 호랑이는 눈에 불을 켜고 독수리를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망갈 기회만을 엿보고 있던 연복이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싶었지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을지언정 정신을 바짝 차리자 생각하고 있는 힘을 다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멈추면 호랑이에게 곧 따라 잡힐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계곡을 발견하고는 그리로 뛰어들었습니다. 계곡을 따라 내려가면 인가가 있을 것이고 도움을 청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이런 계곡에 몸을 맡기며 떠내려가던 연복이는 몇 차례 물속에서 허우적대더니 급류에 휩쓸리며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 이내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설마 연복이의 인생은 여기까지인 것일까요? 계곡을 따라 의식을 잃고 떠내려가던 연복이를 다행히 누군가가 발견하고 구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산속에서 약초를 캐던 한 부부였습니다. 세상에, 이게 뭐야? 산짐승한테 물렸나 봐요. 이를 어째? 남편 쪽이 연복이의 몸을 여기저기 살펴보니 성한 곳이 하나 없어 보였습니다. 아이고 안 되겠네. 어서 데리고 내려가세나. 두 사람은 연복이를 데리고 힘겹게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약초꾼 부부의 집으로 가게 된 연복이는 따뜻한 물과 미음을 먹으며 온몸에 약초를 붙여놓은 채 누워 간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정신을 겨우 차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대체 어딥니까? 총각, 정신이 좀 들어요? 어쩌다 일이 된 거요? 어디서 온 거요? 연복이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이를 어쩝니까? 생각해내려 해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연복이는 기억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 연복이는 어찌 해야 할까요? 무심히도 세월은 유수같이 흘러 20해가 더 지났습니다. 연복이의 나이는 이제 40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을 찾지 못한 채 약초꾼 부부의 일들을 도와가며 그곳에서 20년을 산 것입니다. 한편 장옥이는 연복이가 호랑이에 물려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몇 달 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것도 새 쌍둥이를 말입니다. 새 쌍둥이를 더구나 남자아이 셋을 아버지 없이 키운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장옥이는 훌륭히 그 일을 해냈습니다. 물론 마을 사람들의 도움도 컸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랐고 두뇌 또한 매우 명석하고 성실하여 세 아들은 20살 무렵 동시에 과거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경사가 찾아오니 잔치를 아니 벌일 수 있겠습니까? 장옥이는 마을 사람들과 성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연복이의 스승 훈장 선생도 잔치에 모셨지요. 그런데 초대를 받고 온 훈장 선생은 장옥이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 좋은 잔치를 하루 이틀로 끝낼 것이 아니라 좀 무리해서라도 최대한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한 보름 동안은 하는 것이 좋겠소이다. 분명 이 집안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훈장 선생은 그렇게 알쏭달쏭한 말을 했습니다. 한편 연복이와 약초꾼 부부는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총각, 어딘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길을 나선다고 찾을 수 있겠어. 그래도 제가 누군지도 모른 채 남은 삶을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어디선가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동안 자식처럼 절 보살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의 원래 모습을 찾게 되면 다시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몸 건강하십시오. 낯선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오.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와. 우린 늘 기다리고 있을 테니. 그렇게 목숨을 구해준 약초꾼 부부와의 이별을 하고 연복이는 자신을 찾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뭐 하고 있다가 이렇게 세월이 흐른 뒤에서야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드디어 무언가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지요. 그것에 기대어 찾아다녀 보기로 한 것입니다. 떠오른 기억은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 어느 젊은 여인의 얼굴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기억나는 것이 없지만 그 얼굴 하나는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조금이나마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 연복이는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했지만 그 여인이 누구인지도 꼭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지요. 기억의 한 조각만을 가지고 그렇게 마구잡이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복이는 어느 시골 마을의 작은 주막에 밥 한 끼 사 먹으려고 들어섰습니다. 주모에게 국밥을 시켜 먹으면서 둘러보니 주막의 손님은 연복이 혼자뿐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마을길에서도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연복이는 주모에게 물었지요. 이 마을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나 봅니다. 오는 길에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주막에서도 그렇고요. 아, 그것이 아니라 저기 옆마을에 새쌍둥이가 과거 급제를 했다 하여 잔치를 크게 벌이는데 우리 마을 사람들도 다 거기 쫓아가서 노는 것이요. 몇 날 며칠을
얼마나 대단하게 잔치를 벌이는지. 급한 일 없으면 손님도 내일은 거기 가서 드시면 되겠네. 내일은 나도 한번 가볼라 그럽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연복이는 주모를 따라 잔칫집에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옥이와 새쌍둥이 집이었지요. 과연 잔치에는 음식도 아주 푸짐했고 미어터질 듯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연복이는 조용히 한쪽 구석에 앉아 잔치 음식과 술을 대접받았습니다. 그때 훈장 선생이 잔치 집안 마당을 한 바퀴 둘러보다가 연복이를 발견했습니다. 남루한 복장에 앳된 얼굴이 아닌 중년의 얼굴이었지만 한눈에 연복이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훈장 선생은 반가운 마음에 연복이에게 거침없이 다가갔습니다. 연보가 드디어 왔구나. 연복이는 깜짝 놀라며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훈장 선생은 연복이에게 몇 마디 더 건네보았지만 연복이는 전혀 모르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훈장 선생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래, 알았다. 일단 네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가족들을 만나야지. 훈장 선생은 연복이를 사랑방으로 안내해주고 또 장욱이의 큰아들을 불러 동생들과 어머니를 사랑방으로 모셔오라 시켰습니다. 20년이 더 흐른 후에야 드디어 가족이 모두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훈장 선생은 장욱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연복이가 기억을 잃은 것 같습니다. 의원을 불러 진맥을 해보고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 아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이분이 너희 아버지이시다. 그러니 기억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야. 장욱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사라진 남편이, 그토록 기다렸던 남편이 이렇게 돌아와 기쁘긴 하나 모든 기억을 잃었다니 하늘이 너무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연복이는 옷고름으로 계속 눈물을 훔치는 장옥이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던 연복이는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고 코가 찡하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장옥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장옥낭자, 잘 지냈소? 너무 늦게 돌아와 미안하오. 장옥이의 슬퍼하는 얼굴을 보고 드디어 연복이의 기억이 돌아온 것입니다. 연복이와 장옥이 두 사람은 얼싸 안았습니다. 다 잘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지요. 이렇게 연복이는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은 다복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훗날 연복이의 새 아들은 정승까지 지내게 되었고 그들의 자식들, 그러니까 연복이의 손자들도 모두 판서의 벼슬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훈장 선생이 좋은 명당 자리를 골라준 것이 틀리지는 않았네요. 그런데 약초꾼 노부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그들은 연복이가 언제나 돌아올까, 가족은 찾은 걸까, 매일을 기도하고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복이가 집 마당에 턱하니 들어선 것입니다. 멀끔하게 차려입고 말이지요. 아니, 이게 누구야? 총각 맞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 총각 아니고 연복입니다. 가족을 다시 찾았습니다. 다 두 분 덕분이에요. 연복이 뒤로 장옥이와 새쌍둥이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모두 감사 인사를 전하며 큰절을 했지요. 산골에서 조용히 살던 노부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리고 연복이는 노부부에게 말했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저희 집으로 가서 같이 사시는 건 어떠십니까?
제가 20회가 넘도록 보살핌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사실 그 노부부는 이제는 나이가 들어 약초캐러 다니지도 못하는 신세였기에 연복이의 청을 받아들여 함께 지내기로 했답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혼자 살던 연복이는 이제 대가족이라 할 만큼의 많은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가족이라는 것이 반드시 타고나야 하는 것만은 아니네요. 서로를 위하고 또 마음이 통한다면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